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환율 게시판에 떠오른 1,500원이라는 숫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우리 삶 바로 앞에 다가온 차가운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 하나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가격부터 자동차에 넣는 기름값,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500원 환율이라는 파도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공유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체감하는 경제 지표는 바로 환율일 겁니다. 국채금리나 다른 복잡한 용어들보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얼마인지는 해외 직구를 하거나 유학 간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낼 때 즉각적으로 와닿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환율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외화 교환 시의 손익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가 쓰는 원유, 원자재, 식료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에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즉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정부가 아무리 물가 관리를 하려 했어도 환율이라는 외부 변수가 이렇게 뛰어버리면 속수무책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공포감이 지금 채권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채권을 사야 할 시점인데도 환율이 불안하니 누구도 섣불리 채권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겁니다.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이 닥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렇다면 대체 우리의 원화는 이렇게까지 약해진 걸까요? 사람들은 흔히 한 가지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복잡합니다. 한 사람이 100발의 총알을 맞고 쓰러졌을 때 어느 한 발이 치명상이었는지 정확히 가려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원화는 수많은 총알을 동시에 맞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000년 전 우리 고려시대와 동시대를 살았던 중국의 금나라와 송나라 이야기입니다. 역사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지폐는 송나라에서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송나라가 종이 화폐를 만들어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본 금나라도 이를 따라 지폐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송나라는 이것이 비록 편리하지만 함부로 많이 찍어내면 큰일이 날 것이라며 신중을 기했습니다. 반면 금나라는 그 편리함에 취해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금나라의 부자들과 상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금나라 돈을 가치가 안정적인 송나라 돈으로 바꾸어 국경 너머로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의 부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옆 나라로 고스란히 넘어간 것입니다. 훗날 몽골의 침략으로 금나라가 멸망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나라의 근간, 즉 경제 펀더멘탈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서늘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높은 안정성과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자신의 자산을 옮기려 한다는 것. 그리고 한 나라의 화폐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신뢰도와 총체적 국력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현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금나라의 화폐 남발은 오늘날 통화량 증가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통화량 증가 속도가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유독 가팔랐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뜻입니다. 물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통화량, M2, 통계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수익증권이나 ETF 같은 투자 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외한 새로운 통계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통화량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출입니다. GDP, 즉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뜻입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대출이 더 많이 늘었을까요? 그만큼 다른 나라들보다 금리 부담이 낮아 돈을 빌리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010년대와 지금의 2020년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대에 우리 원화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통화였습니다. 미국 달러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정도였죠. 그 이유는 당시 우리 기준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로금리를 유지하던 미국이나 유럽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안전한 통화, 그것이 바로 2010년대 원화의 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우리는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미국처럼 금리를 과감하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5%를 넘어설 때 우리는 그 절반 수준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더 올렸다가는 수많은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죠. 결국 저성장과 부채의 늪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우리의 낮은 금리는 통화량 팽창을 부추겼고 그 결과가 지금 환율 약세라는 성적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과연 우리 내부의 문제만일까요?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더욱 흥미롭고 한편으로는 섬뜩한 그림이 보입니다. 최근 1년간 한국, 일본, 대만 세 나라의 환율 그래프를 겹쳐보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나라 모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생산 기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재 미국은 자국 내의 제조업 기반을 다시 세우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핵심 파트너가 바로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국가로부터 반도체 공장 설비와 같은 자본재를 수입해야 하는데 이들 국가의 화폐 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저렴한 비용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현재의 엔화 약세,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원화와 대만 달러의 약세를 용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경기 부양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게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 통화 가치의 하락까지 감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 돈의 가치마저 떨어지는 기이한 상황.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급증하는 현상은 금나라 부자들이
재산을 송나라로 옮겼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원화 유출과 약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노후를 대비하고 자산을 불리기 위해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수록 국가 전체의 원화 가치는 더욱 위협받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문제의 어려움입니다.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환율이 다소 안정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저성장 구조와 과도한 부채 문제, 그리고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하면 원화 가치의 상방, 즉 환율 상승 압력은 계속 열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월급을 원화로 받는 우리에겐 분명 힘든 소식입니다. 원화 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입니다.